자, 이번 개각 두고 민주당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입장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일단 대통령이 장관 3명을 교체하는 이제 개각을 단행했는데, 의원님 개각에 대한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가 시작된 지가 1년 이제 한 반 4개월? 내에 접어들고 있죠. 예.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또 국정 동력도 필요하고, 예. 실제로 국무위원들도 그렇고, 뭐 또 용산에서 일을 해보면은, 대통령실 일을 해보면은, 예. 이 굉장히 집중적인 그 업무 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아하.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쇄신이 체력으로나 뭐 쇄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체력이요? 지금 뭐 부처, 어. 체력, 그것도 그렇고, 음. 그다음 여러 가지 국정의 새로운 좀 쇄신 동력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그 쇄신의 방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굉장한 극우파 아닙니까? 유인천 특보 그 하에서 저도 좀 탄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분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기원장 우리 또 쫓아내고, 그다음에 김 김행 이분도 보니까 뭐 오자마자 여가부 폐지 얘기를 하고 있고, 장관이 자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 자살 뭐 발언을 엑시트. 하고. 예. 이게 김 교수님이 너무 예. 저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너무 많이 나가시는데. 아니죠. 그 당시에 네, 누구였냐면은 그 당시 김행 장관은 예. 이야기는 예. 대통령 공약에 여성가족 폐지가 있었지만, 예.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한 제대로 또 지금 기능할 수 이제 있게 하겠다. 여성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 유인촌 장관 후보자야 또 국민적인 지명도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전에도 인터뷰 이어지는 것 같은데 뭐 청문회를 통해서 그런 오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소명할 기회가 있을 테고요. 또 본인의 문화 체육관광 정책을 밝힐 때 있을 테고 그 지역 출신이라거나 또 당시의 국민적 신망으로 보건데 우리 뭐 신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런 간단한 인상평으로만 판단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만 겪은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뭐 봉준호, 그다음에 박찬욱 감독 이런 분들이 다 블랙리스트에 올랐고요. 기관장들 다 쫓겨났고, 그다음에 이분이 정말 좀 비열하게 했었거든요. 제 기억엔. 이제 그렇게 했으면은 지난 정부 때 구속 안 됐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뭐 적폐 수사라고 다 온갖 걸 다 뒤졌는데 그게 그런 예. 인식과 달리 실제로는 그게 어떤 행정 행위상의 무슨 절차에 따른 알겠습니다. 것이겠죠. 네. 일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예, 신원식 의원에 한번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네네. 신원식 의원이 과거에 이제 강성 발언하셨던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12.12 네네.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 5.18 특별법은 보수가 세뇌당한 것이다. 또 태극기 집회에서 그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 문제, 간첩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이게 과연 또 이게 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을까? 또 이게 또 의원으로서도 이게 또 적절한 썼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12.12에 대해서는 조금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예. 그 뭐 본인에 대한 그 말에 대해서는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 또 실제로 대법원과 또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확정된 국가적인 지금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요. 예. 다만 제가 볼 때 저도 조금 놀랐는데 예. 그 실제로 제가 3년 동안 같이 국회의원을 해보면서 예. 굉장히 국가 안보라든가 이 안보 정책에 대해서 그 심도 깊은 그런 정책 능력을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따뜻하고 굉장히 좀 공정하다 느끼는 분이었는데 그 예. 부분은 그 발언의 경위라든가 앞뒤 맥락을 봐서 또 청문회에서 소명할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문재인 전 지금 대통령 뭐가지 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이제 저도 뉴스 많이 합니다만 이제 북한에서 이를테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뭐가지 따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북한 대변인이 했던 기억은 좀 나는데 이게 이제 국내 정치인 되신 분이 그렇게 치면 그 당시는 민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 뭐 얼마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의사당 안에서 우리 태영 의원한테 예. 북한 말 쓰는 그대로 쓰레기라고 썼는데 예.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이분이 공직자에는 어떤 책임 있는 자리였냐는 문제하고 물론 당시에도 이미 상당히 군 지휘관 출신의 고위 지휘관 출신의 삼성 장군 인사였긴 했지만 예. 했지만 당시로서는 민간인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의 인식이 어떤지 또 살펴보면 될 테고요. 아니, 그런 문제에 제가 대해서는 또 하나 걱정되는 지점은요. 그 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네. 신원식 장군이 그
중대장이던 시절에 사실은 군이 과실 오발탄으로 사람이 죽은 사고를 그 당사자가 불발탄 즉 밟아서 터진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고 꾸며서 그 당시에 밖에 나가서 발설을 하지 못하도록 군 지휘부에서 억눌렀다라는 내용의 결과를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진상 조사를 시작했고 윤석열 정부 안에서 조사 결과가 나온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신원식 의원이 이와 관련돼서 국방위니까 군에다가 자기 관련된 사건의 자료 일체, 참고인들 진술 일체를 요구를 막 하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랬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인선을 하신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소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예. 인사 검증을 할 때는 지금까지 보통 청문회에서 문제됐던 자녀 문제, 또 병역 문제, 또 이런 정과 또 재산 정치 권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 스크린을 다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되는 그런 사안들도 했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지켜보죠. 예, 아니 그게 어떻게 소명이 됩니까? 이미 그 결론이 나왔는데 공식적인 결론이 나왔는데 그것도 소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게 그게 신원식 장관 후보자가 군 지휘관 당시 있었던 중대장 시절에 중대장 시절에 중대장 있었던 시절에. 것도 문제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내놓은 결론을 허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결정에 대해서 지금 허위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게 해명이 됐다는 것은 선뜻 잘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누구나 당사자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도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 검증이 있었을 텐데 뭔가 앞뒤가 소명이 되었겠죠. 근데 저는 소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소명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은폐 사건을 갖다가 은폐 사건을 일으켰다라는 게 공식 결론인데. 교수님이 아시는 것과 전말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건 그 부분은 청문회에서 또 자세하게 다루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 알려진 바 특히 그것만 가지고 청문회 한번 보기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요번에 국방부 장관 교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상병의 죽음을 갖다가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고 이것은 굉장히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죄질이 더 나쁜 거거든요. 지금. 지금 교체 이유에 대해서는 최상병 사건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국방 현재 이건 야당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냥 해임 결의안을 하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지만 탄핵을 하게 되면 탄핵 재판 나올 때까지 국방 지휘탑을 비워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기세로 보자면은 탄핵할 기세지 않습니까? 탄핵을 해버리면은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국방부 장관을 몇 개월째 공석으로 해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야당의 공세 때문에 그 최상병 사건 그 수사를 둘러싼 지휘 책임 문제라기보다는 야당의 공세, 야당의 탄핵하겠다는 그 위협 또 실질적으로 탄핵의 가능성을 둘러싸고서 지금 심각한 국방 안보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직을 비워둘 수 없다는 그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인사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돼서는 잠깐만 반박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VIP가 경로했다는 뉴스가 새어 나온 다음에 국방비서관들 대통령실 포함해서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경질이 얘기가 된 다음에 민주당이 탄핵을 문제 삼은 거라서 원래 그 경질의 요인은 대통령실에서 먼저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도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그거야 대통령 경로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가정을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두 분이 너무 말씀하시죠.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러십니까? 그 문화자유행동이라는 것에 그 출범식에 갔는데 이분들이 뭐냐면은 문학의 우파 헤게모니를 장악하겠다. 이렇게 했던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오염수 방류 비판 발언을 한 그 가수 자우림 김윤아 씨를 겨냥해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가수 김윤아 씨. 아니 국민은 사안에 대해서 자기를 표현할 권리가 있는데 지금 당 대표가 어떤 특정 개인의 그 표현의 자유를 갖다 걸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집단적으로 개념 없다고 선동을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워낙 그러니까 이제 가수 김윤아 씨가 이제 그 예. 오염수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예.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방류 비판. 어떻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염수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제 먹을 수 없는 물인데 뭐 이런 얘기를. 방사능 비가 내리는 듯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예. 했거든요. 예. 그건 좀 심한 이야기 아닙니까? 방사능 비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아, 이건 일본을 비판한 거였습니다. 예. 아니 일본을 비판한 것도 또 그렇지만 저는 마침 그걸 보고서요. 예. 이전에 어느 유명한 여성 작가가 우리 한미 FTA 할 때 예. 앞으로 우리가 멕시코 같은 끔찍한 미국의 식민지가 될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런 사안 비슷하게 뭐 그때 그분 아주 개념 있는 작가였는데 예. 요즘들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문화인이고 또 이런 분들일수록 좀 더 과학적인 기반의 판단을 아니, 해야죠. 그러니까 국민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은 말이죠. 틀린 얘기도 할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표현을 갖다 과장할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수사학의 문제인데 예. 이걸 갖다 당 대표가 특정 집단들 있는 데서 말이죠. 겨냥 표적을 딱 찍어가지고 연예인을 공격하는 게 이게 공당의 살리입니까? 그래서 연예인 그 이름을 지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내가 그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무슨 방사능비 이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연예인도 어떻게 보자면 공인이고.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 아닌가요? 네네. 다시 모셔서 좀 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너무 전화상으로 떨어지는 데다가 예, 아쉽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